자, 오늘은 공기업 전기 합격 비법 온라인 설명입니다. 지금 이제 요새는 그 브라인드 채용이 좀 굉장히 그죠? 다 강세예요. 브라인드 채용이라는 것은 입사 지원서에 학교 쓰지 말고 학점, 생년월일까지 기재하는 난이 없어요. 심지어 좀 심한 공기업들은 성별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완전히 블라인드가 되는 거예요. 블라인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스하는 사람은 아예 서류전형을 탈락시킬 수도 있어요. 뭐냐면 자소서 같은 거 쓰는데 인적사항에 대한 얘기를 쓰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쓰면 일단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블라인드라고 하는 개념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실제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면접관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뭐 주로 그죠? 뭐 이메일 기재하랬더니 이런 거죠. 자, 해보세요. 이메일 기재하랬더니 김상훈 골뱅이 그죠? 삼성.co.kr 이러면 안 되죠? 이미 티 나잖아요, 그죠? 맞아, 이러면 안 된다. 그다음 뭐 또 예를 들어 김상훈 골뱅이 그죠? 건국.ac.kr 이러면 티 나잖아, 벌써. 안 돼요, 이런 거 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이런 거 만들 때는 네이버 메일이나 그다음에 구글 메일이나 이런 거 쓰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아무것도 안 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직무 관련 경험과 경력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단 두 가지 다 뭐예요? 회사에 대한 얘기는 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무 관련 경험이나 경력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난 직무 관련 경력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데요. 여러분들, 이 직무 관련 경력은 없을 수 있어요. 경력 중심으로 쓰는 거는 경력자만 가능해요. 그래서 경력이 없으면 안 돼, 일단. 경력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안 써도 관계없어요. 이 경력을 중심으로 기술을 하면 이게 이제 나중에 동전의 양면이야. 동전의 양면은 한 면, 앞쪽 면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경력이 있으니까 회사 생활도 잘할 것이다 라고 느낄 수 있고요. 뒷면, 후면은 뭐가 되냐? 이직을 왜 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면접 때 집요하게 파고 들어갈 확률이 있어요. 아니, 이직 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직 사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편하고 좋은 데 가려고요. 이 사유가 안 되죠, 일단. 이쪽 회사에서 보면. 두 번째, 이쪽 회사에서 그냥 다니고 있었는데 그냥 사회적으로 경험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회사도 경험하려고 온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 있고요. 돈 때문에 이직해요. 얘는 돈을 많이 줘도 안 될 것 같아. 내용이 그죠?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기 때문에 꼭 없으면 안 써도 관계없다. 그런데 직무 관련 경험에 대해서는 쓸 수 없다면 뭘 하시면 돼요? 견학. 그렇죠? 견학 첫 번째. 두 번째 교육이에요. 견학은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가시면 돼요. 뭐요? 자, 여러분들 신재생 에너지를 궁금해하고 있다. 나는 이 회사가 신재생 에너지를 하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에너지공단, 서울시와 에너지공단이 주최하는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 공원에 갔더니 에너지 드림센터가 있어서 거기 가서 신재생 에너지 전시관에 가서 다 살펴봤다. 또 나는 수자원공사를 가는데 수자원공사에 요새 조력발전이 세계 제일 큰 조력발전이 있다고 해서 가봤다. 갔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 이런 건 경험상 기술이 가능하죠. 두 번째, 교육은요 굉장히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교육을 해주는 거는 1년씩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교육은 여러분들 7일짜리부터 1년짜리까지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7일짜리 교육 같은 건 3일짜리 교육도 있어요. 이게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럼 뭐예요? 정보화 교육을 받았다. 보안 교육을 받았다. 가능하죠. 왜? 우리가 공기업에 직무하면 보안에 대한 내용 나오잖아요. 그런 교육 받았다 써도 돼요. 또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전력 실무 교육을 일주일 동안 받았다. 좋아요. 거래소에서 시행하는 일주일 동안 교육 받았다. 다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뭐 한 거예요? 있는 사람은 쓰고 없는 사람은 안 썼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블라인드 채용하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미리 시간 내서 주말에 뭐해? 갔다 오세요. 가까운 데 많잖아. 저는 서울 사는데 전남 나주까지 어떻게 가? 누가 나주까지 가래? 서울 옆에 상암동에 있다 그랬어요? 에너지 드림센터. 또 조력발전소 어디 있어요? 안산 시와호에 있어요. 맞아요? 다 가능한 데잖아요. 이런 거 경험. 그렇죠? 좀 쉽게 얘기하면 좀 약삭빠른 친구들은요. 딱 어느 회사가 나오면 그 회사 홍보관부터 먼저 가요. 경험을 기술하기 위해서.
이건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온라인 강좌에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학생도 많이 있다. 그래서 뭔가 채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내가 말씀드렸어요.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왜?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기전형이에요. 필기전형. 필기전형은 업무상에 필요한 지식 요구인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지금 전기직이라고 보면 전기직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우리가 전기를 하면 시공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하는 부분이 있고 감독을 하는 부분이 있고 유지 보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기직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전기직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발전소에서 발전을 해서요. 송전선로를 통해서 수용가까지 갑니다. 여기는 발전이고 여기는 뭐예요? TL이에요. 송전. 여기는 DL입니다. 배전이에요. 용어도 있잖아요. 공기업 가시려면 고급스럽게 쓰세요. 뭐예요? 송전, TL, 배전, DL. 이 정도는 기본 용어예요. 그래서 송전과 배전을 있다. 변전소예요. 전부 다. 그러면 잘 보세요. 전기를 쓰는 데를 어디라고 그래? 수용가라고 그래.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제가 딱 이분법적으로 나눠드릴게요. 이분법적으로 나눠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거는 한국전력, 발전회사, 전력거래소, KDN, KPS 이런 한국전력과 관련된 회사들이 많아요. 대부분 다. 뭐예요? 전기 공급자 측이에요. 수용가는 전부 다 전기 쓰는 거야. 주모, 코레일, 전기 만들어요? 아니죠. 한전에서 온 전기를 변전을 통해서 자기네들한테 맞춰 쓰는 거예요. 그럼 코레일이나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전부 뭐야? 수용가야. 도로공사가 발전합니까? 아니죠. 한전에 전기를 받아서 쓰는 거예요. 도로공사도 뭐예요? 수용가예요. 그럼 자, 잘 보세요. LH공사는 수용가 아닌가요? 다 수용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여기는 전부 다 발전 설비부터 수전 설비, 그 다음에 뭐 전부 다 있는 얘기 되는데 여기는 뭐야, 여기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전기를 받았으니까 유지 보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도로공사나 LH공사나 SH공사처럼 시공하는 쪽 설계 감리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쪽은 뭐야? 전력 개통이에요. 다 전부 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하다 보니까 잘 보세요. 이쪽은 쉽게 얘기하면 이쪽은 전부 다 뭐야? 전력공학, 회로이론 이런 쪽에 치중할 거지만 이쪽은 각기 자기 회사에 맞는 것들을 낼 수 있어요. 왜? 철도는 전기 철도공학을 낼 수도 있고 철도 회사들은. 그 다음에 철도에 보니까 뭐야? 철도 신호공학이 있어요. 즉 뭐야? 통신 설비를 이용해서 자동 차단한다든지 자동 제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다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가스공사나 이런 데처럼 전기 부식 방지 설비가 필요한 데도 있어요. 그런 데도 다 각기 회사에 맞는 거를 출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누가 이제 아까도 뭐 보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어제도 면담할 때 하는데 어느 과목을 위주로 공부합니까 하는데 사실은 약간 랜덤한 면은 있어요. 회사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다음에 면접은 직무 수행 능력하고 조직 적합도예요. 이거는 쉽게 가면 뭐냐면 직무와 인성이에요. 인성. 두 가지. 직무와 인성이에요. 직무는 뭐예요? 직무는 뭡니까? 여러분들 전기직인데 전기에 대해서 알고 있냐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한전 같은 데서는. 막 직무를 아주 깊숙이 물어봐요. 대답 하나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모든 지원자들이 다 전기기사를 갖고 있어요. 한전에 질문을 던진 이 사람들이 전기기사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기기사만 갖고 있지 아무것도 몰라 얘는. 이런 뭐예요? 아, 이 사람은 직무는 안 되는구나 라고 판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다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회사에서 물어보는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회사의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회사하고 전공에 대한 부분을 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인성은 뭐냐? 인성은 사실 누가 그러더라. 거짓말을 안 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요. 조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난번에도 면접 특강 하면서 이렇게 보고 모의 면접 해보면 이상한 면접 학원에서 배워서 와요. 이상한 면접 학원에서 배워서 와요. 옛날 얘기예요. 1980년도에 80년도에 공기업 들어갈 때 했던 면접의 답안을 지금 2020년도인데 지금도 그 답안을 요구하는 학원들이 강남,
뭐 종로 이런 데 쌓여 있어요. 아주 충격받았어요, 내가. 여학생한테 질문한 거예요, 여학생한테. 자, 실제로요. 뭐라 그랬냐. 자, 이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래서 이 친구가 머뭇머뭇하더라고. 그래서 얘라 괜찮다 그랬더니 저는 회사 후 결혼했지 뭐 그죠? 결혼 같은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신 없는 거예요. 정신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년기가 되면 다 결혼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 친구한테 뭘 물어봤냐면 결혼을 하면 혹시나 육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담할 거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계획이 좀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럼 남편하고 잘 상의를 해서 육아나 이런 문제도 잘 고민을 해보고 그다음에 뭐 아직 부모님들이 좀 젊으시니까 좀 도움도 요청하고 해서 회사 생활에 크게 지장이 안 되도록 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무슨 1970년도 막 80년도 군사정부 시절도 아니고 말이에요. 저는 여기다 저기 지금 써놨잖아. 뼈를 묻겠습니다. 뭘 뼈를 묻어? 뼈를 왜 묻어? 거기다가 이게 납골당이에요 이게. 그죠? 이런 거 얘기죠. 이런 보수적인 회사라고 하는 거는 뭘 물어보는 거냐? 여러분들이 제가 했잖아요. 보수는 그게 보수가 아니라 뭘 물어보는 거야? 자, 본인이 아주 중요한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다. 그런데 비행기표를 다 끊어서 공항에 있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 급한 일 있으니까 빨리 들어와라. 근데 어떻게 하게 되냐? 이거는 뭐예요? 지금 회사에 뼈를 묻겠다는 건 이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일단 회사를 복귀해서 업무 처리하고 비행기표를 바꿔서 뒤따라가든지 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현실적인 답변을 원하는 건데 일단 회사에 온다는 게 원칙이에요. 그건 뭐냐? 사실은 인성보다는 조직에 진짜 충성할 사람이냐 아니냐를 찾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일단 그럴 일이 안 벌어질 만한 걸 물어봐요. 회사에 있잖아요. 여러분 혼자 근무합니까? 교대 근무를 한다든지 하면 다 나 말고 다른 담당자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럴 일이 없는데 물어봐.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민하는 거야. 어떡하지? 가족여행 가기로 했는데 나 어떡하지? 공항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올까 봐 그걸 미리 얼굴 표정에서 보고 감점을 해버리는 거야. 얘는 조직에 적합하지 않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사실 이거는 실무적으로 면접을 저하고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기업 전형은요, 보통 이제 지원서를 접수해가지고, 필기시험하고 인성, 뭐 요새 NCS 대치됐지만 전공 필기시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직무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 면접하고 합격하면 끝! 이건 뭐야? 합격하면 다시는 이쪽으로 돌아도 보지 마시라. 여러분들이 많은 카페에 가입해 있습니다. 공기업 관련된 카페. 카페에 합격자가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합격하면 카페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회사 생활 충실히 해라.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많은 카페나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분들 글을 남겨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공부하는 자기들끼리 답변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너 붙어봤어? 그랬더니 아니요. 왜 답변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냥 안타깝잖아요. 글 썼으니까. 하지 마세요. 본인이 책임 못 질 얘기를 왜 쓰냐고. 작년에도 한창 카페에서 붐이 불었던 얘기 있죠. 무슨 얘기예요? 올해부터는 한수원이 탈원전을 통해서 안 뽑는다. 뽑는다고 나왔잖아 지금 벌써. 이런 게 돌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힘 빠지게 하는 거야 공부하는데. 결론은 딱 정확하게 그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생각하시고 NCS나 전공에 대한 것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가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 점수가 커트라인에 걸리면 여기는 할 필요도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면접은요. 잘 보세요. 20명을 서류 커트를 했어요. 필기 점수에 넘어왔어요. 10명을 뽑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10명을 다 면접을 해가지고 딱 가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위로 20%, 아래로 20%, 2명 정도가 경쟁 대상이지 나머지 8씩은 이미 여긴 탈락이고요. 여긴 이미 합격이 돼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직무와 NCS는 잘 봐 있어요. 이런 경우는 건들지 않아요.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시험을 내가 맨날 뭐라 그래. 시험을 간당간당하게 보면 면접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면접이 힘들게 만드냐는 거예요. 이유는 뭐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화끈하게 잘 봐야 된다. NCS는 약간 복불복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공을 확실히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자, 2020년도 이제 하반기에, 그죠? 한국전력공사 모집 요강이에요. 무조 지원 자격은 해당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고 토익은 700점 이상이지만 우리가 얘들은 지금 쉽게 얘기하면 뭘로 했던 거예요? 얘들은 이렇게 했지만 각종 자격증이나 이런 거에 가점을 줬기 때문에 사실은 가점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가점 점수가 한 120점 정도 이상은 돼야 시험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보통 필기는 전공이 15문항, NC에서 40문항인데 요거는 전공이 좀 상향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제가 계속 누차에 말씀드렸고 올해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전공이 이제 앞으로는 70%까지 올라간다는 거야. 전공 70에 NC에서 30 정도. 그죠? 그러니까 왜냐? 이거를 NC에서 100으로 뽑았거든요. 회사들이 그 전에. 서울교통사도 그랬고 한국전력도 그랬고 NC에서 100으로 뽑아니까 어떠냐면 전공은 아예 모르는데 붙었어. 희한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기 설계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연동선 25스퀘어짜리 좀 하나 끊어오세요. 라고 하면 연동선이 뭔지를 모르는 애가 붙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지니까 기업들마다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전공 다 끌어올려. 다 끌어올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서울교통사도 전공이 반영되기 시작한 거예요. 코레일도 전공이 반영이 돼버린 거고. 다 반영이 될 겁니다, 앞으로. 반영이 되고 그 반영률이 50%를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올해 2021년에 이 공기업의 화두는 뭐냐면 전공이 70%까지 육박할 거다라는 게 지금 예상이에요. 전공 공부 안 하면 이제 끝나요. 지금까지 보세요. 공기업의 모든 그죠? 공기업을 가르치고 준비하는 학원들이 자, 지금까지는 다 했어요. NCS로 다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자, 이제 전공 70%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검색을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무지하게 오는 거죠. 전공 좀 해줘라. 안 했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이 많아요. 왜 그렇겠어요? 모두 진짜 이게 필요한 거야. 앞으로는 전공이야. 좀 이따 전공이 왜 필요한지 말씀드립니다. 잘 보세요. 고레일입니다. 지원 자격이 없어요. 대신에 직무능력평가, 직업기초능력 이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고레일은 작년에 시험 봐보신 분들 여기 있겠지만 고레일은 전공이 난이도가 상급이에요. 고레일은 전공이 난이도가 상급이에요. 아니요. 중급이에요. 중급입니다. 근데 이런 거죠. 아니 중급인데 왜 난 작년에 이렇게 어려웠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카페나 이런 데 가서 검색해보세요. 지금도 들어가서. 지금 뭐 하시는 분 들어가서 검색해보세요. 전기기사 관연도 문제지를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죠. 자, 이렇게 나오더라. 이런 회로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전기기사 보니까 여기까지 있는 회로는 있고 여기까지 있는 회로는 있었는데 얘들을 중간에 전원을 넣어서 예를 들어 붙였다. 이러면 본 적이 없는 거야. 이런 회로를.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게 상이 됐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왜 상이냐면 기사 문제지에서 못 봤던 회로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로를 찾아보면 전부 다 어디 있느냐? 학부에서 여러분들 배웠던 전공서적에는 있어요. 4년제 대학 학부의 기준으로 전공서적 안에는 연습문제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러면 내가 뭐 이거 코레일 가려고 학부 전공서적 회로 이론을 다시 다 봐야 됩니까? 아니다는 거지. 그렇게 색다른 그림들이 어디 많았냐? 9급 전기직, 전기 이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뭐야? 공무원이었죠. 공무원 9급 전기직의 전기 이론이라는 과목에 보면 회로가 이렇게 요상한 회로가 많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좀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신경 써야 되고 면접은 신입사원 자세, 열정 마인드, 직무 능력 등 종합평가 거짓말이죠? 맞아요? 필기시험 잘 본 애들 우선은 뽑는다. 됐습니까? 철도회사는요 전통적으로 필기시험 점수 구선이에요. 그 다음에 시사나 공기업들 서울시 같으면 서울교통공사, SH공사, 서울농사식품공사 전부 다 필기시험 순이에요. 요거는 뭐야? 이건 좀 아닌 이상한데 필기 잘 봤는데 이게 왜 이래? 이런 애만 아니면 괜찮은 거예요.
얘 왜 이래는 뭔지 아시죠? 이상한데? 뭐 이런 경우. 왜요?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살면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저는 안 그랬는데요? 야, 이상한 애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만 아니면 큰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고요. 전기안전공사 이번에 시험이 나와 있죠. 2021년 상반기입니다. 역시 학력 연령 제한이 없어요. 단제. 그 다음 두 번째, 산업기사 이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잘 보세요. 이제는 NCS가 30, 전공이 얼마야? 70이에요. 제 말씀 맞죠? 그죠? 2021년도 처음으로 메이저가 하나 나온 거죠?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작년부터 누가 얘기했어? 그때 뭐예요? NCS 학원들이 전부 다 댓글 달았어요, 나한테. 책 만들고 NCS 학원들. 다 뭐라 그랬어요? 김상훈이가 아주 진짜, 김상훈이가 말이야, 전공 팔아먹으려고 아주 환장을 했구나. 이렇게 보냈어요, 나한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지금 7대3으로 간다는 게 점점점 확대될 거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왜? 올해 처음 나왔던 애가 7대3인 거는, 이건 작년에도 물론 7대3이었겠지만, 올해 7대3이었던 거는 뭐냐? 시작이 이러면, 자, 한국전력이 이제 뽑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전공이 15고, 그죠? 15문제였는데, 이래갖고는 안 되겠는데? 얘네들도 이런데? 바꾸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여러분들 관심 많은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설비 기술 기준을 KEC로 개정된 거를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왜냐? KEC가 지금 현재 2021년도 이게 물론 KEC 때문에 내가 열받아가지고 내가 뭐 할 얘기 많지만 그죠? 참겠습니다 오늘은. 전기기사 할 때 충분히 했기 때문에 2020년 12월 31일 밤 12시에 바뀌었죠? 맞아요? 밤 12시에 바뀐 요 내용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너무 어려워해서 그전 전기안전공사 문제를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 복원을 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지금 이미 상반기 모의고사를 다 만들었습니다. KEC 포함해서 전기사업법까지 넣어서 모의고사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3월달 시험이기 때문에 빨리 낸 거예요. 왜냐하면 KEC를 개정 반영한 데가 여기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뭐 나중에 서점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기기사 토익 없이 이렇게 지원하는 애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철도 쪽이 이제 토익이 좀 없었다는 거고 2020년도 공고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2021년부터 토익이 발전회사를 중심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해요. 이제. 왜냐하면 너무 영어 점수가 떨어지니까 특히 발전사 같은 데는 모든 설비라든지 제어 시스템들이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좀 모르지 않냐라는 개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토익을 기본 스펙 정도에서 한 700점 이상 이렇게 기본 스펙 정도에서 토익을 가지고는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직무 수행 능력 평가들 이제 여기 다 얘기 나와 있죠. 대부분 그죠? 지금 보시면 우리가 한국 전력이 제일 작아요. 이게 그죠? 제일 웃기다는 거예요. 왜 이게 제일 웃기냐? 한국전력이 전기하는 회사인데 옛날에는 한국전력 어떻게 했냐면 전공 100문제 그죠? 그 다음에 직무적성 50문제 이랬는데 뒤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정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 1번. 두 번째는 이제 뭐 수력 원자력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50대 50인데 점수가 좀 더 50대 50으로 가 있고 작년도 기준이죠. 이거 2020년 채용 기준. 올해는 뭐야? 7대 3 정도로 다 바뀔 예정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앞으로는 전공을 못하면 의미가 없다. 자, 이제 NCS 그 직업기초 능력 평가입니다. 물론 뭐 피셋형도 있고 모듈형도 있고 피툴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내용들은 NCS는 사실은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NCS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기초 이론을 공부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기 볼 때하고 똑같아. 전기기사 실기 볼 때도 어때요? 분명히 이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분명히 이론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론 안 하고 관연도 문제만 푸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맨날. 내용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기초 이론을 하고 실전으로 가야 되는데 실전에서 제가 제일 별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시험에 얘들이 나오는 거와 거의 근접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예를 들면 전기안전공사 NCS 모의고사 그죠? 뭐 예를 들어 3회 이래가지고 딱 내면 이거 얼른 사가지고 전공은 없어 또 이런 데는 보면 그죠? NCS만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얼른 사가지고 그것만 다자다 외워요. 한 문제도 안 나온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공부 하지 마시라고요. 이런 공부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공부를 하라는 거냐면 기초 이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전으로 갈 수 있는 강좌를 찾으세요. 기초 이론을 공부를 하고 나서 실전으로 가서 난 실전에 뭘 해야 되겠다 라는 거를 하시지 모의고사가 실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전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가 수록되어 있는 책이라면 좀 볼만해요. 모의고사는 아니다라는 거죠. 예상한 지문이 똑같이 나오면 그 회사 고발당하겠죠? 맞아요? 아니 어느 회사 책을 샀는데요. 다 똑같이 나왔어요. 고발하겠어 안 하겠어? 하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전공은 또 그래도 맞출 수 있는데 NCS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NCS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NCS를 공부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공부했는데 점수 잘 안 올라요. 그럼 저는 추천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성공 한 케이스를 지금까지 보면 뭐냐면 사트를 공부하라 그래요. 아예. 삼성. 왜냐면 우리나라 직무적성 NCS의 시조는 직무적성인데 직무적성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수준이 높고 그 다음에 가장 일목요연하게 잘 문제가 나왔던 게 사트이기 때문에 사트를 강좌를 듣고 공부를 하면 아무래도 이거 하기가 좀 쉽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 뭐 방법은 이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인성검사예요. 이거는 좀 편한 마음 솔직하게 하고 일관성 있게 답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인성검사에서 확인해야 될 거는 뭐냐면 적부로 표시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합격, 불합격으로만 나온다 이거죠. 그런데 요 가운데 쓰는 애가 있잖아요. 가운데 쓰는 애. 가운데 썼어. 이거 떨어뜨리기는 그렇고 붙이기도 좀 그런데 이 가운데 쓰는 애는 면접에서 확인을 합니다. 이 사람은 면접 질문지에 네임이 붙여서 와요. 확인 요망 이러고. 이게 뭐냐면 면접자가 이렇게 4명이 앉고 면접관이 이렇게 4명이 앉으면요. 그냥 한국 전력으로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그 회사 전공 실무 면접하면 부장, 차장, 현직 대학 교수님, 그 다음에 외부 인성 이 사람이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이거야.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제일 보면 좀 쉽게 얘기하면 나는 나의 그냥 성격대로 나의 그냥 생긴 모습대로 체크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떠냐? 갑자기 이거를 딱 할 때만 되면 애가 바뀌는 거죠. 자기가 마치 한국전력에 입사하기 위한 질문인 것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건 이거랑 관계가 없는데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질문 똑같은 거 많이 찾아드릴게요. 내성적이다. 단체 스포츠 참가를 좋아한다. 대화와 토론을 즐긴다. 그죠? 남들과 상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잘 보세요. 내성적이라고 내가 만약에 체크를 하면 나머지는 사실 전부 아닐 확률이 커요. 내성적인 사람이 단체 스포츠에 참가해서 막 남들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잘. 기본적으로. 두 번째, 대화와 토론을 즐기지 않아요. 자기가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들은 자기 속을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면이 많이 있죠. 하지만 자기 과업이나 업무는 묵묵히 잘 수행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남들과 상의한다.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이런 거야. 이렇게 해놨다가 그래 이건 아닌 것 같아. 딱 했는데 갑자기 여기 오니까 어떻게 해요? 나 회사에서 윗사람들이 물어보면 상의를 안 하면 안 되는데 동그라미 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여기다 체크를 하니까 이상한데 두 개가 이러면 적부의 가운데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시중에 나오는 인성 검사서가 이게 책이 있어요.
그런 책 하나 사셔가지고 문항 쭉 있잖아요. 그걸 쭉 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 성격대로 하세요. 바꾸지 말고. 그러니까 맨날 우스갯소리 해야죠. 이것만 하라 그러면 갑자기 아름다운 사람을 만드는 거야, 자기가. 나는 남을 미워해 본 적이 없다. 오늘도 미워했을걸요? 왜 나는 그저 이거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나는 오늘 스타벅스 커피 상품권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돼? 나는 하면 또 미워했을까, 누군가를. 전기단기 말이야, 공단기 말이야, 짜증나게 말이야. 또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오늘 아침에도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나 밀어가지고 짜증나, 쟤 진짜 이렇게 그거 미워했잖아 벌써. 그런 마음은 언제든지 수시로. 그런데 어감이 다른 게 하나 있죠. 나는 누군가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한 적이 있다. 이건 얘기 다르죠. 그렇죠? 그런 어감을 잘 보세요. 이게 됩니까? 자, 꼭 기억하시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예요. 전기기사 필기하고요, 공기업 전기직 필기하고 책도 비슷하고 하던데 왜 그러냐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화끈하게 다른 게 있죠. 첫째 뭐예요? 얘는 전기기사 필기는 사지선다형에다가 특정 부분에서 나와. 그러니까 뭐야? 543만 공부하면 파이널이라고 하는 윤조에서 나온 책만 공부하면 대부분 다 60점 이상 맞춰요. 지난번 실기 파이널에서 거의 다 갔기 때문에 붙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그거 듣고. 근데 여기는 뭐야? 전기 전공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자회로, 철도공학, 뭐 통신이론, 별게 다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뭐야? 오지선다가 좀 많아졌고, NC 때문에. 물론 사지선다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 이거 말고 공기업, 그죠?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전기기사 필기는 계산기를 사용하는데 얘는 계산기를 사용이 금지돼 있어요. 일부 회사는 허용이 됩니다. 금지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카페 가면 관연도, 나도 알아요. 전기기사 필기를 그냥 풀면 된다 그러는데, 전기기사 필기 문제 중에 계산기를 써야 되는 거 같고 안 써야 되는 걸 여러분들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공기업 기본서 한번 보세요. 이걸 손으로 계산했다고? 제가 다 손으로 계산해드렸어요. 어떻게 하는지. 이게 됩니까? 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틀려요. 그 다음에 유형이 전기기사 필기는 오래된 내용이 많이 나와요. 동기조상기 이런 거 쓴다고. 공기업은요, 최신에 대한 내용이에요. 동기조상기는 한국전력 선로에서 없어진 지 30년 됐어요. 그러니 당연히 한국전력에 가서 이걸 물어보니 짜증을 내죠, 한국전력에서는. 여러분들 우리 그 전력과학 배우면 피내자, 현수해자 배우잖아요. 우리나라에 피내자가 어디 있어요, 지금 다? 전부 LP해자로 다 바뀌었어요. 라인포스트 해자로. 근데 아직도 피내자, 현수해자, 그러니까 그죠? 매조가지 그죠? 피내자는 뭐예요? 왜 그러지? 나한테만 왜 그러지? 이런 느낌 받는 거예요. 동기조상기, 동기조상기 안 쓰는데 동기조상기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무부하로 운전되는 동기전동기를 동기전동기 안 쓰는데 우리? 이런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랑 가장 큰 차이점은 뭐야? 첫째, 과목의 범위가 훨씬 넓다, 스코프가. 1번.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최신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계산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기를 본인이 알아서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죠? 확실히 할 수 있다고 하면 상관없지만, 아니면 전기기사 필기책을 보면 계산 문제가 나오면 다 빼버리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전기기사는 면접이 없어요. 얘는 면접이 있단 말이에요. 면접이 있는데 면접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면접을 하는데 가장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면접하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패러데이 렌즈의 법칙이라는 걸 쓰는데 그거 주로 사용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발전기요? 아니죠. 변압기죠, 기본적으로. 맞아요. 전기 쪽에서는 발전기가 아니라 변압기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변압기예요. 그렇죠? 이런 거부터. 두 번째, 한국전력에서 물어봅니다. KVL하고 KCL, 그죠? 키르요프의 법칙 중에 KCL하고 KVL하고 어느 게 중요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것은 엄마하고 아빠 중에 누굴 더 좋냐는 거니까 둘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웃기네, 그죠? KCL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 우리나라는 정전압 송전이기 때문에 수용과의 부하 변동에 따라서 전압을 일정하게 맞춰서 송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예요? 전류가 배전에서 보면 부하로 나눠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전압 송전이니까 KCL을 중요시해요. 그랬을 때 한국전력에서 한 번 더 물은 거죠. 그러면 지로 해석, 패로 해석, 절점 해석 중에 어느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지로 해석인 것 같아. 지로 해석은 KCL이고요. 패로 해석은 뭐야? 메시 해석은 KVL. 절점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전력계통 해석은 절점 해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여기 어디서 써 기사에. 없었던 거를 여기서 물어보니까 어때요? 공부를 처음부터 이렇게 하니 죽어나는 거야, 여기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래요? 저는 시험은 잘 본 것 같은데 면접에서 안 돼. 공부를 해야지. 면접에 맞춰서. 그 회사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작년에 제가 2020년도죠? 코로나 와중에서 우리 특별지도관 학생들 면접만 60회 정도 했어요, 지금. 그때마다 얘기하는 거야, 내가. 회사별로 다르다. 그러니까 네가 이 회사 면접하는데 떨어지면 다음번에 또 와. 그렇게 얘기해요. 그 회사가 바뀌니까요. 얘기됩니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문항수가 전기기사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공기업은요, 자기가 그냥 내고 싶은 개수를 내요. 그런데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기사는 한 20문항 기준으로 하면 한 30분씩 줘버리잖아요, 시간을. 1분이 넘죠. 그렇죠? 1분이 넘어요. 근데 얘네는 보통 20문제면 15분 안에는 풀어야 돼요. 왜? 그래야 NCS에 내가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다르게 보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같이 놓고 보면 이게 항상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좀 빨리 푸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공부 방법도 그죠? 여기 뭐예요? 관연도 그냥 외우잖아요, 여러분들. 전기기사 필기는. 여기는 뭐야? 회사별로 전공 과목이 다르다. 그래서 제가 뭘 해드렸냐면, 잘 보세요. 공기업, 우리 교재는 전부 다 사이버북스라는 출판사에 나오죠. 거기에 한국전력, 발전공기업, 일반공기업, 철도공기업 4개로 나눠서 기출문제를 드렸는데, 주로 뭐에서 드렸냐면, 기사시험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많이 드렸어요. 그건 뭐냐면, 이 회사들이 이런 쪽을 좋아한다라는 이미지, 그 문제가 내년에 또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 여기는 시험 출제를 하면 산업인력공단처럼 출제 위원 풀이 정해져 있고 이 사람들이 계속 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냅니다. 1번은 뭐냐면, 1번은 회사 직원이 내는 경우가 있어요, 1번. 회사 직원. 두 번째는 뭐예요? 외부에다 의뢰를 해요. 외부에 의뢰하면 100% 뭐예요? 대학 교수들이 출제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줄 때 뭘 주느냐? 그전 관연도 문제를 줘요. 똑같이는 안 내겠죠? 맞아, 똑같이는 안 낼 거예요. 그렇지만 비슷한 걸 확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면접 준비가 혼자서 되냐 안 되냐는데, 면접 준비를 그죠? 혼자서 할 수는 없어요. 왜? 아니, 여러분들끼리 제가 저 카페에서 보니까 재밌는 사람도 있어. 카페에서 한 4명 모여가지고, 뭐 예전에 보면 한 10명도 막 모여가지고 하는데, 제가 뭣도 모르고 강연을 하러 갔다가 그 시간이 남아서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이렇게 마시고 있었는데, 거기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죠.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자, 자기소개 해보세요. 그랬더니 저는 뭐 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 있는 사람들 뭐냐면, 잘한다. 난 내가 볼 때 넌 떨어졌어요. 자기소개를 하라고 그랬는데 왜 회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기소개 하라면, 잘 보세요. 나는 안녕하십니까, 김상훈입니다. 저는 크게 저를 소개할 때 어떤 직무와 인성에 대해서 두 개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직무는요, 저는 일단 전기기사를 취득해서 전기 엔지니어로서 엔지니어로서 기초 소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런 한국전력에 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국전력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직접 견학도 해보고 노력을 했습니다. 세 번째, 저의 인성은 어떻습니다. 라고 쭉 얘기해서 딱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뽑아주시면 가루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야. 뼈를 묻는다 아까 있었죠? 가루가 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남녀가 미팅하는데, 제가 저 직장을 어디 다니고 있고요, 뭐 하고 있고요, 뭐 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 끝에다 얘기해요? 저하고 만나주시면 제가 가루가 될 때까지 잘해드리겠습니다. 이 얘기 합니까, 여러분들? 아니면서 왜 면접 가면 그렇게 얘기해요? 면접은 제가 항상 얘기해요. 우리 이제 다 이해하죠? 면접은 마이크로 프로세스다. 마이크로 프로세스는 뭐야? 마이크로 프로세스는 뭐야? 번지수 틀리면 아웃되는 거죠? 어드레스 틀리면 아웃되는 거니까 번지수 못 맞힌 사람은 못 붙는다는 거야, 이 면접은.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절대, 그죠? 내가 제일 여러분들한테 시간 낭비하고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면접 스터디를 친구들끼리 또는 모르는 특정 다수들끼리 모여서 하지 마세요.
떨어지면 누구 책임할 거예요? 면접은 마지막 관문이에요.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이것만 넘어가면 합격이야. 맞아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공기업 단기는 가급적 면접, 대면 면접을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나오든지 신청을 하면 확인해서 일정 숫자만까지만 잘라가지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한국전력하는데 내가 혼자서 면접해야 되는데 뭐 200명, 300명은 면접 못 할 거고 특정 인원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그죠? 나중에 잘 확인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전기 필기 공부하고 면접 준비를 같이 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기존의 교과서하고 실무적으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는요. 발전회사 5개 발전, 6개 발전회사, 전력거래소, 한국전력에서 물었던 내용이고요. 이 위에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기기사에서 공부했던 거예요. 잘 보세요. 전기기사에서 발전기의 내부인 리액턴스. 자, 여보세요. 발전기를 이렇게 그리면 기전력이 발생되고 내부에 동기 임피던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얘기됩니까? 잘 보세요. 동기 임피던스는 동기 리액턴스하고 반작용 리액턴스, 누설 리액턴스의 합이다. 배우잖아요. 실제 가니까 뭘 물어보는 거예요? 자, 발전기의 내부 인덕턴스는 뭐뭐 있나요? 발전기 내부 인덕턴스 동기 임피던스지 뭘? 아니죠. 동기 리액턴스, 과도 리액턴스, 차가도 리액턴스예요. 고장 발생 시에 최초의 1, 2사이클 내에서 발생되는 임피던스예요. 그죠? 그래서 계전기 적용할 때 이 차가도 리액턴스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과도 리액턴스예요. 1, 2사이클 끝나고 30사이클까지 차과도, 과도, 동기 리액턴스예요. 이게 됩니까? 이렇게 돼야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가서 그죠? 전력권에서 면접하는데 차가도 리액턴스가 뭔지 아시나요? 모르는데요. 그러면 발전기 내부 임피던스가 뭐뭐 있는지 아시나요? 모르는데요. 왜 갔어 면접하러? 왜 갔어요 면접하러?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호신님 저렇게 쓰여있는 교재가 수두룩히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이 보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관연도 문제지에는 없어요. 1번. 두 번째, 전기기사 필기청에는 없어요. 그럼 어디를 봐야 돼요? 어디를 봐야 되냐고. 면접은요, 그쪽에서는요, 실무책 이만한 걸 놓고 찾아서 질문하는데, 여러분들은 관연도 문제지 외우고 간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기에 맞게끔 딱 이런 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뭐 했어요? 우리 과정에는 송변전공학책도 있어요. 한전에서 실무로 쓰는 교재. 배전 시스템 공학도 있습니다. 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게 안 되는데. 면접에 가서 그죠? 뭘 너무 가만히 앉아가지고 물어보면 전력권에서 면접 간대요. 하나도 모르는데 뭘. 그리고 이거 저 뭐야? 1대1 저 수업할 때 다 하잖아요. 제가 특별지도반 수업할 때 매번 하잖아요.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다 모아가지고 이런 거 쫙 설명해 주잖아요.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야?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이런 거는 그냥 포기해요. 네. 자, 공기업은요. 기회가 왔을 때 못 잡으면 다시 기회가 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왜? 전형이 바뀔 수도 있고요. 모집 요강이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 제가 이제 합격 비법을 보통 많이 얘기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전공 준비를 확실하게 해라. 왜냐하면 전공이 면접까지 간다는 거예요. 전공이 면접까지 갑니다. 그래서 면접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면접을 굉장히 중시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NCS 점수가 높아가지고 들어왔는데 실무적으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자꾸 면접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면접을 강화시킨다는 거는 그들이 쓰고 있는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지금 발전사들은 전부 다 모든 제어 시스템들이 다 지멘스나 이런 데서 공부했던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반이에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도 앞으로는 공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바뀌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시간을 전공하고 4하고 6으로 하는 건 시험에서, 시험 볼 때는 전공을 빨리 하는 거예요. 빨리 보고 NCS에 시간을 좀 보내세요. 그 다음에 희망하는 공기업을 분석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회사의 인재상, 어떤 인재를 내가 뽑겠다. 요거에 좀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야? 사업 분야를 파악해야 돼. 이 회사가 뭐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회사가 하는 게
오롯이 그죠? 도로공사는 도로에 관련된 것만 하는구나.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채용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퀘스천 마크가 많은데, 채용 정보가 매년 바뀔 수도 있고요. 1년에 2번 보는 회사는 전반기하고 하반기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믿고 공부하는 거야. 이걸 믿고 공부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요. 전기직 공기업을 할 때 일단 토익이 제가 볼 때는 700점 정도는 돼 있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전기기사 하나 갖고 있는 게 좋고, 그렇죠?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플러스해서 더 할 수도 있고요. 요거를 빼버리는 공기업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은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만약에 전기기사도 없고 얘도 없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처음에 시작해서 요런 애들 하나씩 뺄 건 빼고 이러면서 가면 내가 스펙을 더 쌓으면 더 늘어나겠죠. 갈 수 있는 데가.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스펙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갈 수 있는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특히나 뭐 영어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많이 갖고 있어요. 공기업들이. 왜? 해외 사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나와서 뭐 한전이고 어디고 뭐 쭉 그 해외 사업 한다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소규모, 그러니까 아주 적은 인원만 가는 거지 뭐 해외 사업을 하는데 몇천 명이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채용 정보에 대해서 항상 보시고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채용 정보를 잘못 보면 골치 아파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채용 정보가 나오면 접수를 무조건 하면 기록에는 남습니다. 그 회사에. 왜냐하면 우리나라 모든 공기업은요 전부 국정감사 대상입니다. 국정감사 대상이라는 거는 채용에 대한 것은 비리가 있으면 난리가 나죠. 맞아요? 물론 뭐 지난번에도 보니까 뉴스 보니까 뭐 국회의원 누구 딸이 뭐 어떻게 들어갔다, 아들이 어떻게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모든 자료를 다 보관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전 같은 데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본인이 여기 몇 번째 왔는지 알아요. 그 때문에 그걸 거짓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면접할 때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도 관계없어요. 그때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그때는 그냥 필기 준비가 좀 덜 돼 있어서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ACS 준비가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건 괜찮았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면접 때 제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말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그죠? 그런 거는 확인하시면 얘기 될 겁니다. 그래서 채용 정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라라고 말씀드립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자소서 같은 거 쓸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소서는요 어떻게 돼야 되냐? 자소서는 면접 때 클리니트를 해요. 면접 때. 그래서 그죠? 재밌는 게 뭐냐? 면접을 가서 하기 전에는 자소서에 대해서 크게 안 물어보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면접을 가면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전력공사 인재상을 2가지를 넣어라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난 기업가형하고 통섭형을 넣었어요. 개인의 이익보다 회사를 먼저 생각한다. 이런 거는 사실은 어때요? 개인의 이익보다는 회사를 먼저 생각하느라 학교에서 뭐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 내가 좀 손해를 봤지만 그래도 프로젝트 성공했다라는 개념도 들어가면 되죠. 2번째, 통섭형 인재다. 융합적 사고로 조직의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무슨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다 다른데 이 사람들 각기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다 우리가 취합을 해서 본인 잘하는 순서대로 업무를 배당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3개월보다 한 달을 앞당겨서 좋은 결론을 얻었다는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경험을 써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했어요. 자, 본인이 왜 내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면접 가면 꼭 물어보거든요. 본인이 기업가형 인재라는 게, 그쵸? 기업가형 인재라는 게 왜 그러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 사례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소서는 써놓고 누가 그러더라고 저장 안 했다 이러면 안 돼요. 자기 자소서는 잘 갖고 있어야 돼요. 면접 볼 때 다시 뽑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못 뽑게 하는 회사 간혹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뭐라고 썼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소서는 불리한 내용은 안 쓰는 거예요. 불리한 내용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비전공. 저는 전자과입니다. 저는 정보통신과입니다. 일단 비전공이잖아, 전기과에서 보면. 그런데 비전공인지 어떻게 알아요? 딱 보면 알잖아. 뭐 광통신 나오고 뭐 그러면 벌써 그죠? 이거 비전공이네. 맞아요?
이게 됩니까? 이런 것들 많이 있단 말이야. 프로젝트를 해도 왜 그런 프로젝트 내용을 쓰냐고. 그러니까 비전공 또 뭐야? 이직. 그렇죠? 그 다음 또 뭐야? 편입학, 검정고시. 이런 내용들은요, 여러분들 검정고시에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학생들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입학을 해서요, 더 좋은 학교로 진학을 했다는 거 충분히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안 써도 될 내용을 쓸 필요는 없죠. 맞아요? 굳이 안 써도 될 내용은 안 써도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요새는 블라인드가 많기 때문에 과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안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꼭 확인하시고요. 한국전력의 면접에 가서 떨어진 사람들은 솔직한 얘기로 제가 봤을 때는 준비 결여예요. 준비를 하면 붙어요. 저희 쪽에서 붙은 학생 명단 나중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저 강원도에 있는 학교에 지리교육학과 학생도 전기기사 하나 가지고 붙었어요. 뭐 다른 핑계는 될 게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하면. 준비 결여예요. 그래서 뭐 한국전력공사에 이러는 것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한국전력공사의 사업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언급하고 본인의 견해를 써라. 그랬더니 뭐 하고 있어요? 작년에 써가지고 내가 자소서 써갖고 나한테 와서 보여준 학생이 있어요. 아, 교수님, 저는 꼭 교수님한테 자소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갖고 왔거든요. 엄청 혼났어, 그날 나한테. 왜? 네가 사무직이냐? 내가 그랬어요. 뭐야?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한국전력과 뭐 이런 거 쭉 썼더라고요. 이슈는 맞았어요. 문제는 뭐야? 네가 직군이 사무야? 내가? 우리는요, 기술이에요. 송변전 배전이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전력의 주요 이슈가 지금 뭐예요? 그랬더니 전자파요. 야, 그 불리한 거를 왜 자꾸 얘기해, 한국전력에서. 이슈는 뭐야? 잘한 이슈인데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지금 보세요. 아, 한국전력이 ESS를 쓰는데 ESS를 현재까지는 전력 계통의 변동폭이 많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분산형 전원 쪽에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은 주파수 조정용 ESS를 한국전력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저쪽 북쪽에, 그죠? 동두천 의정부 쪽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거를 한국전력에서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을까? 신문에 냈어요. 오늘 구글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신문에 막 냈어요. 그러면 자, 한국전력 사업과 관련된 주요 이슈 이런 것들. 그럼 앞으로는 뭐야? 앞으로는 발전사에 의지하지 않고 양질의 주파수를 갖는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얘기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ESS를 내가 좀 보강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내면 되는 거죠. 이런 걸 가야 되는데 맨날 뭐 이슈에 대해서 직류송전이요. 직류송전이 이슈로 나온 지는 벌써 20년 다 됐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나중에 보시면 우리의 기본은 뭐냐? 기본은 뭐냐? 전압이 조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전도. 전압 조정이라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지도를 이렇게 해서 남해안 쪽에 있는 발전사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다 땡깁니다. 맞아요? 수도권 전기 다 땡겨요. 그런데 야, 여기서 발전하면 어떨까? 똑같게 생각했죠? 한국전력에서 기본은 뭐야? 전력 수요지 부근에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전력 수요지 부근에서. 그러면 전력 수요지가 여기에서 시내로 들어오면 지금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홍대 입구 쪽에 가면 당인리 발전소라고 있어요. 서울 화력. 중부 발전이 갖고 있는 당인리 발전소가 있어요. 얘네가 LNG 발전이거든요. 얘네들이 발전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여의도, 영등포 이쪽에 전기 다 쓰는 거예요. 잘 보세요. 송전 거리가 얼마나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400km, 500km씩 오던 게 송전 거리가 30km도 안 돼. 쉽게 얘기하면. 그럼 뭐야? 아, 전력 수요지 부분에서 발전하는 게 맞네요. 그러면 잘 보세요. 원래는 발전을 이렇게 하면 22kV를 와서 처음에 발전소에 스위치하드 붙여가지고 22kV를 3, 4, 5급이나 이렇게 올려가지고 송전선로에 실어가지고
여기서 오다가 대구쯤 오면 얼마야? 이거를 다시 76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쭉 가서 여기 안성쯤 오면 다시 이거를 3, 4, 5로 내려서 쭉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여러분들 전력 수요지 근처에 오면 154로 와서 다시 154를 어떻게 해요? 22,900으로 나눠서 간단 말이에요. 다 필요 없어진 거죠. 장거리 송전 안 하니까. 송전에 가깝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야, 송전자 왜 765, 345, 154는 좀 너무 센데? 그렇죠? 거리 가까우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66kV로 살려야 되나, 옛날 거를? 근데 이거는 소리액트 접지라며. 맞아요? 우리나라는 유효 접지 계통. 지금 뭐예요? 직접 접지니까. 한국전력에서 지금 2030년까지 전부 다 계획하고 있는 건 다 뭐예요? 여기에서 오는 이 짧은 송전을 전부 다 70kV 직접 접지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이 얘기는 사실 안 해드리려고 오늘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슈 얘기하다 보니까 다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70kV가 때 어떤 전압을 만들어서 70이나 77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만들어서 가까운 쪽으로 보내요.